그러면 이제 독촉 절차 플러스 이제 전자 독촉까지 이해했고, 이번은 조정 절차를 보죠. 조정 얘기는 또 우리가 왜 얘기하게 됐냐면, 저번에 대여금이냐 증여냐, 즉 자동차 구입 대금을 남자친구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니까 통장으로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샀어요. 그런데 그 애인 관계가, 사귀는 관계가 깨지면서 여자가 남자한테 자동차 구입 시에 내가 준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것이 그럼 대여금이냐 증여로 그 돈을 준 거냐가 다툼이 됐는데, 그것은 일도 양단의 판단을 내려주기보다는 조정이 좀 적당하지 아니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ADR이라고 재판에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 재판과 다른 측면의 분쟁 해결이다 라는 설명을 했죠. 다만 우리는 이 조정이 법원이 결국은 또 관여해요. 물론 판결 절차의 법관 내지 법원으로서가 아니라 조정 절차의 그 중립자로서의 의미이긴 한데, 법원이 관여를 해요. 법관이. 그 점이 뭐 법원이 그래도 최고 그 판단에 있어서 잘 하는 뭐 주체이긴 한데, 분명히 절차는 틀린 절차인데 완전히 이것을 미국식으로 민간에게 조정이나 화해나 중재나 이런 것을 중립자, 그 관여자를 맡기지는 못하고 법원이 끌어안고는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민사 조정 절차는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법원 바깥에서 어떤 조정을 함에 있어서 돈을 받고 오려면 그 변호사법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교수도 영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전문가라고 그래서 어떤 교수나 어떤 해당 전문가가 조정의 주체가 되는 데 있어서 큰 지금 거의 어떤 뭐냐면 무료랄까 공익적으로 관여하니까. 그런데 만약 미국식으로 장사로 비즈니스로 한다면 뭐하고 충돌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변호사법하고 충돌이 나와요. 변호사 아닌 자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에 충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차 이 법원이 주도하지 않고 어떤 외부의 기관, 더 나가서 비즈니스적으로 한다면 그런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변호사 아닌 자가 그것을 절차를 주재함에 있어서 변호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요. 영리적으로 한다면.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지금 일단 법원 사이트고, 법원의 입장에서 그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이 조정 담당 판사라든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어떤 상황을 듣고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보와 타협에 뭐 이런 것을 끌어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정 절차는 소송 절차와 대비해서 어떤가, 이런 설명을 했죠. 조정 절차의 장점은, 지금은 여기는 주로 법원서 하는 조정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변호사법과 관련해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꼭 조정이 이론적으로는 법원이 주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본래의 취지로 한다면 법원 아닌 측이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정은. 하여튼 꼭 법원이 이것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미지를 딱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송에 비해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5분의 1로 저렴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이것을 더 낮춘다는 걸 내가 어디서 본 바가 있는데 더 조정을 낮춰서 한다라는 걸 내가 어디서 잠깐 봤는데 민사조정수수료 소가에 상관없이 상한 5,000원으로 규칙 개정안 마련. 최근 뉴스를 내가 어디서 봤네요. 소가에 상관없이 5,000원으로 수수료를, 그죠? 지금은 인지대에 얼마이다? 5분의 1이다. 좀 아까 설명했듯이 5분의 1인데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버리면 그냥 무진장 엄청 속된 말로 싼 거네. 5,000원에 분쟁 해결해주면 뭐 하여튼 지금 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파격 세일을 하네. 파격 세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지금 개정이 있을 예정이네.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 화해보다는 조정은, 화해는 사실은 그 주재자가 뭔가 안을 내는 건 아닌데 조정은 안까지도 내는 거예요. 이리이리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화해는 당사자가 거의 주도를 하는 거고 조정은 이 중재자, 중간에 있는 이 조정자가 뭔가 안도 내면서 이 양쪽의 타협을 끌어내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 조정 절차는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까 나온 얘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조정이라는 것은 꼭 법원이 관여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함에 있어서 법원 바깥에서 재판 외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에 법관이 관여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의 경우는 재판은 아니니까 재판외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좀 더 살아난다면, 미국식으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법원 바깥에서 심지어 비즈니스적으로 전직 판사라든지 변호사들이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장사로서 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에 변호사 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재자가 변호사 자격자가 아니라면 변호사법 위반일 가능성,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조정은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번 때 이야기했던 대여금이냐 그 다음에 증여냐 자동차 구입대금 건에서도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애초부터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조정을 또 한편 이해해야 돼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거는 일두양단의 해결보다 조정적인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정에 해부한다라는 개념의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으로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법률의 적용에 따라서 가타부타 all or nothing으로 결론을 맺어주는 것보다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좀 더 끌어내서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조정으로 해부해서 조정이 성립돼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처음 나오는데, 애초부터 곧바로 당사자들이, 분쟁의 당사자, 즉 억울하다고 주장하려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신청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저조예요. 이용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아까 독촉 절차 이용도 저조하듯이 조정 신청을 곧바로 하는 경우 되게 낮아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조정은 어떤 경우냐? 그나마 대부분의 조정은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조정에 해부해서 가는 조정이 대부분이지, 곧바로 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려는 자가 조정 절차를 밟으려고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곧바로 나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조정적인 해결을 원한다라고 해서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을 못한다든지 하여튼 뭔가가 못마땅, 뭐 그것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장점보다는 못마땅한 뭐가 있어서 그런지 또는 몰라서 그런지 조정 신청으로 곧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이나 뭐 이런 등등 지금 기준으로 5분의 1이고 뭐 앞으로 진짜 5천 원이 된다면 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다지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제 이건 또 역으로 그냥 약간 팁이랄까 사이드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이길 가능성 없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거는 괜히 소송 가서 오라나싱으로는 이길 확률이 없는데 괜히 불쌍한 척하고 조정을 붙여서 그냥 약간 괴롭히면서 약간이라도 다만 10%라도 뭔가 타협안을 끌어내면 그만큼 이득 아니에요. 어차피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이고 소송 가봤자 국물도 없는데 그냥 조정으로 가서 어떻게든 한 10% 20%라도 양보를 얻어내면 그나마 이득이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거 뭐 너가 억울한 면은 좀 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다. 라는 상황을 뭘로 갚버리는 거예요? 조정을 신청해서 법적으로는 오라나싱에서 나싱인데 조정에 붙이면 한 10% 20%라도 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 억울한 국면은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법규의 적용에 의하면 나싱밖에 안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팁인데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니까 그 다음 더더욱 앞으로 5천 원만 내면 된다니까 어차피 안 될 게임은 조정으로 해서 10% 20%라도 혹시 양보받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조정을 직접 신청하는 이런 단계의 조정제도의 이용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조정 자체가 법원이 판사가 회부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회부해서 더더욱 거기엔 또 뭐가 작동하냐면 그 어떤 대법원이라든지 이 법원 조직의 그때그때의 어떤 경향이랄까 그 대법원장님의 어떤 이 소송에서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적인 그 관 때문에 이런 재판의 분쟁 해결, 조정이나 화해적인 해결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갑자기 그게 조금 늘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판결을 원해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약간 이거는 법률의 해석 적용보다는 약간 변칙이랄까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주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뭐 효율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그래요. 판사가 판결문 쓸 때는 하여튼 정답으로 오라나싱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정답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정은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너 억울한 거 좀 있고 너도 양보하고 화해 같은 경우나 조정은 너 한 20% 좀 빼고 하면 어떠냐 하면 그 판단의 엄격성이 거의 감각으로 하는 거니까 귀찮고 복잡하고 어렵고 하는 거는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속된 말로 진짜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굳이 그 묘사한다면 이건 대충 해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판결은 딱 그 이런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서 가타부터 막 판단을 해주면서 정답을 찾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내려줘야 되는데 이 조정이나 화해는 아마 그런 거를 머릿속에 넣고서 딱 잘라서 반 줘라.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니까 그 업무 부담에서 훨씬 좋죠. 그래서 조정이나 화해로 많이 하는 경우가 진짜 이 사람 분쟁 해결에서 이 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다라는 측면 말고 이 당사자적인 측면에서는 지가 이러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특히 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해주면 100% 이길 것 같은데 자꾸 좀 양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너 양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0% 이길 수 있는데 그 불쌍한 거를 감안해서 그 판단자인 판사가 조정에 회부해서 조정 물론 최종적으로 이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 다시 또 판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가 막 어렵게 몰아붙인다라는 불만이 있어요. 너 이거 20% 양보해라.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판결 절차에서 국물도 없을 것 같은 막 이 압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또 변호사는 어때요? 자기가 막 열심히 활약해서 다 이겨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분쟁 해결되면 변호사가 뭐 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변호사가 그럼 뭐 했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길 거가 확실한 변호사 측에서 보면 막 이거 제대로 판결로 오라나싱도 해달라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자꾸 타협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따라야 되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안 따랐다가는 소송으로 판결로서는 그것도 안 해줄 것 같은 막 이런 압박감이 준다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에서 불만이 많아요. 하여튼 이 판사 법관은 적정한 좀 더 해결을 위해서 조정 화해에 붙여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마음이 뭐 있어서 하는 건데 그 법원 운영에 그때그때 따라서 그게 좀 권장되기도 하고 많이 가급적 그렇게 하라고 해서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화해의 조정을 많이 시킨 자기 담당 사건에 많이 시킨 법관이 우수한 뭐 능력이 있는 법관으로 취급될 수도 있는 막 이런 분위기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있기도 하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만약 단점의 측면에서 당사자로부터 나오는 불만은 그냥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몰아붙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막 그게 불만이다. 이런 경우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조정은 그런 장점 등은 하여튼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과거에는 법관이 완전히 제가 주재를 했는데 요새는 상임조정의원을 이제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두기 시작해서 이제 전국의 큰 법원에 이제 몇 군데 두고 변호사 원래는 판사였다가 이제 변호사하다가 나이 좀 지긋하고 해서 경륜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어떤 변호사로서 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욕심 없는 사람들을 다시 조정의원으로 상임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건마다 조정의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설적으로 조정의원으로 받아들여서 조정사건으로서 취급하도록 하는 상임조정의원 제도를 도입해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에 실시하다가 지금은 몇 군데 지방에도 큰 법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조정까지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했어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있으면.